저기 홍두식 씨 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태 선배의 형수라는 윤경 씨가 서 있었다. 첫눈에 느낀 건 그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미모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늘씬한 키에 165cm는 좋게 넘을 듯했고 균형 잡힌 체형은 아줌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미모는 보통 사람을 압도할 정도였고 마치 아나운서 김경란 씨를 떠올리게 할 만큼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 선배께서 형수님이 미인이시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십니다. 그녀는 나의 칭찬에 얼굴에 미소를 띠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다 늙었는데 무슨 미인이에요. 총각한테 그런 소릴 다 들으니 부끄럽네요. 호호. 그녀는 웃으면서도 한층 더 빛나는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저도 도련님한테 두식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나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어쩐지 긴장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선배의 형수란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보험 문제로 그저 예의상 만난 자리였지만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다. 나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지방대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해 4년째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여러 사건에 휘말려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6개월이 넘도록 이 일 저 일 알아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우연히 포차 형식의 술집을 차리게 되었다. 가게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가게 오픈을 앞둔 3일 전 건물주로부터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약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 종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친한 선배에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형수를 소개받았다. 그날 늦은 오후 선배의 형수가 가게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까만 정장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꽤 미인이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한 화장이 다소 거슬리긴 했지만 오피스룩과 검정, 스타킹을 좋아하는 내 취향을 저격한 때문인지 그녀가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해죠. 가게가 두식 씨 닮아서 그런가.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네요. 호호. 그녀가 살살 웃으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았다. 윤경 씨는 외모도 출중한데 옷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네요. 어머, 정말요? 호, 제가 오늘 총각 사장님 만난다고 나름 신경 쓴 건데 두식 씨가 알아봐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호호. 미인이시라 남편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인데요. 호호. 아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례는요. 요즘은 제가 먼저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괜찮아요. 그쵸,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2살이에요. 윤경 씨 그럼 저랑 친구네요. 띠 동갑 친구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요. 나야 젊은 두식 씨랑 친하게 지낸다면 좋죠. 호호. 약 30분 정도 상담을 받고 추천 상품 2개 중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두식 씨에게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는 가입했냐고 물었다. 직업의식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네, 가입은 했는데 암보험은 회사 퇴직하면서 해약했고 실비만 하나 남겨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안해 왔다. 감자탕 집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안마방에 들락거리는 걸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했다. 한참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생긴 것과는 달리 순진한 스타일의 남자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그러던 중 윤경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식 씨, 사실 난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혼자 사니까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윤경 씨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기에 그런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도 그 속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럼 저랑 좀 더 있다가 들어가시죠. 그러자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노래방이라니,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라니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저 장난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노래방이요? 윤경 씨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윤경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노래방 가는 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오늘은 기분도 좋고 뭔가 신나게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날이네요. 게다가 두식 씨랑 같이 있으면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상황이 꿈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나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어서 노래방으로 가시죠. 우리 저도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단순한 노래방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점점 커져갔다. 노래방에 도착하자 윤경 씨는 이미 흥이 오른 상태였다. 두식 씨,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봐요. 스트레스 확 풀게.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덩달아 흥이 돋았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어깨동무를 하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느끼며 노래방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어느 정도 할 건 다 했는데 뭔가 아쉬웠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안달이 나서 3차로 어디 가서 캔맥주라도 한 잔 더 하자고 졸랐다. 그녀는 목소리가 많이 꼬였다. 더는 마시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술도 취했으니깐 누님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죠? 했더니 뭐야? 혹시 혼자 사는 여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우리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잖아요. 친해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그리고 내일 보험 계약해야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녀가 말은 조신하게 해도 젊은 사내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진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하길래 옆에서 부축을 했다. 두시가, 너 혹시 내가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니지? 왜요? 여자로 보면 안 되나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음양의 오묘한 조화인 걸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보통 내기 아줌마가 아니었다. 두식 씨, 오늘 일, 우리 도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부탁해왔다. 둘 다 지쳐서 뻗어 얼마나 잠이 들었던가. 깨어보니 다음날 오후 일시 잠에서 깬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선배의 형수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녀가 보험 일을 그만두고 내 가게 일을 도우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나를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린다. 나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우리는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이제 살림을 산 지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관계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윤경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두식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지내면서 결혼식은 몰라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솔직히 12살 연상이라는 것쯤은 이미 마음의 걸림돌이 아니었다. 윤경 씨의 매력과 성격은 나에게 어떤 나이 차이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애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저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내 고민을 귀신같이 눈치챘다. 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인들의 말이 점점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들의 우려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윤경 씨를 놓치는 건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윤경 씨는 내게 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녀와의 시간은 늘 즐거웠고 우리는 같은 취향을 공유하며 함께 있는 순간마다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무뚝뚝한 나에게도 언제나 다가와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게다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나와의 궁합도 기가 막히게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그녀와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그녀의 2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결혼은 내게 있어 단순한 서류 한 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의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윤경 씨는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두식 씨,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게요. 그냥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혼이란 우리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결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와 함께할 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마음도 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경 씨, 조금 더 시간을 주실래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